이 시간에는 이 자유시장의 전파자로서의 밀턴 프리드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드만은 1976년에 소비이론과 통화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요. 프리드만 자신은 그런 저작보다는 공공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공헌했던 그러한 책을 스스로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관련된 서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자본주의와 자유, 선택할 자유, 현상유지의 폭군, 그리고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역시 주요 내용은 모두 다 자유시장이 가장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소득 분배를 정의롭게 한다. 그래서 정부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와 자유는 이 몽펠레랑 소사이어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활동의 일환으로 나온 책입니다. 1950년대에 월커 재단이 세계의 청년 학도들에게,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우호적인 그런 청년 학도들에게 여름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요. 그때 프리드만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원고 없이 메모를 기초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프리드만의 부인인 로우스 프리드만 여사가 그것을 재구성해서 1962년에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책이 이제 선택할 자유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카고 대학을 은퇴한 후에 후보 연구소에 근무할 때 쉬테스터라는 사람이 프리드만에게 당신의 경제 철학을 TV 영상물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전파를 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작업을 해서 만든 것이죠. 영상물은 처음에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물이 지금은 5개로 재제작돼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 나왔던 10개의 영상물이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각 영상물마다 30분을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분을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은 시카고 대학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기억에 가면은 맥킨지라는 경제학자가 사회를 봤는데 관련 주제와 주제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때 프리드만의 토론자로서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는 1978년부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미국, 홍콩, 일본, 인도, 그리스, 독일, 영국 등지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비디오와 오디오의 총 테이프 길이가 약 6마일에 달할 정도로 긴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프는 이제 미국 PBS 방송을 비롯한 교육방송에서 수차례 방영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물론 자유시장이 풍요와 번영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자본주의와 자유 그리고 선택할 자유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만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역사적 자료를 보니 자본주의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 조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자본주의가 정치적 자유의 충분 조건은 아니며 또한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정치적 자유의 필요 조건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유는 이건 과학의 법칙이 아니죠. 다만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드는 것이 이제
정치적 억압과 민간 기업이 조합되어 있는 그런 그 체제가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트 하에 이태리와 스페인, 나치하의 독일, 양차 대전 전의 일본, 그리고 최정 러시아 이런 체제를 보니까 대단히 정치적 독재는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었는데 경제는 민간 기업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끌어갔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자유는 상당한 정도 또는 일정한 정도 양립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치적 자유의 필요 조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있다고 해서 정치적 자유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자본주의, 경제적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이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한국 경제, 그리고 칠레의 이제 피노체트 하에서의 이제 경제가 되겠는데요. 이 두 분도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독재 정치를 했죠. 그런데 경제는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 조건이다 라는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유와 평등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쭉 탐구되어 온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비례적 평등 그리고 양적 평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프리드만이 이제 선택할 자유에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입니다. 이 기회의 평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례적 평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인격적 평등, 즉 신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평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가진 재산도 많고 다른 여러 가지 점에서 우월하지만 바로 그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남을 지배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인은 평등하다,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 이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는 정책은 자유를 증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와 평등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두 가지의 평등의 개념이 혼재돼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 결과와 평등은 결국은 쉽게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점에서 누가 빨리 출발하고 늦게 출발하든 그리고 달리는 과정에서 누가 열심히 달리든 달리지 않든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보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이 빨리 스타트할 인센티브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달릴 인센티브도 없는 것이죠. 결국 들어가는 시간은 또 같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인위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결과의 평등인데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우리가 모두 평등하게 돼야지. 그래서 소득 분배도 평등하게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그 구호에 대해서는 선뜻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아무도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사람들의 인간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인간성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폐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불만이,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이,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의 수혜자가 누구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누가 더 큰 이득을 보느냐를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입니다. 옛날의 귀족들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문명의 이기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에도 하인도 있고 여러 도움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리고 산 게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면서 예전에 말하자면 상층부만 누렸던 그런 그 문명의 이기, 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대한민국 같으면은 1980년대에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 자가용 승용차가 빨리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1인당 소득이 10,000불을 돌파하는 1995년이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더 큰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은 지적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이랄지 태도랄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필연적이다. 그걸 이제 프리드만은 균등화 격차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훨씬 더 다른 체제에서보다는 적게 나타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틀렸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득 분배 정책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픈 주제죠, 사실은. 한국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정책은 윤리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을 동시에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생산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보상하는 원칙이 윤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평등하게 한다고 그래서 나눈다랄지 이러면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당연히 일을 안 하겠죠. 그리고 불만도 증대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원칙은 윤리적인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 하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강제가 개입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불만이 능력과 재산의 차이에 따른 격차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이 많은데요. 그 말은 능력에 따른 격차는 뭐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격차는 그렇게 잘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두뇌를 명석하게 물려받은 사람 그리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공이 그 두뇌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조합을 해서 누구에게 나의 생산력 그걸 이제 조합을 해서 생산 요소를 만들어서 그걸 누구에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양자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항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 균등소득 분배를 균등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성공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진세 같은 정책을 보자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금을 이제 아주 누진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소수 회피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뭐 당연한 인간성이죠. 그래서 이제 실효 세율이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상 소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누진세가 도입이 되면은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소득을 많이 벌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득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라는 사항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뜻 들으면은 별로 가슴에 안 닿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조금 접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프리드만이나 우리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틀리지 않다, 옳다라는 사항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본인을 설득하는 것은 본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없으면 아무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은 그 대안으로서 단일세로 하자, 누진세로 하지 말고 그것도 낮은 세율로 하자. 그러면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줄어든다. 그래서 낮은 세율로도 기존의 세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강조하자면은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더욱 완화시키는 체제지 정복시키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사항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